안녕하십니까. 야놀자 브랜드 점포의 나영철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네, 회사 올라오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쪽은 야놀자 본사, 저희 본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충주도 갔었고, 집중 좀 하세요, 촬영에. 송탄도 갔었고, 죄송합니다.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경포대, 춘천도 다 갔는데, 마치고 서핑하러 갈래? 오늘은 이제 이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야놀자 본사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상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 숙박업 좋아, 호텔 좋아. 근데 어디서 해야 돼? 이게 이제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철님이 상권을 너무 잘 분석을 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 이 야놀자는 이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권 하면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어디 하나라도 말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데가 좋은 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상권이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 상권이거든요. 방이동? 네네. 네. 방이동 상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먹자 골목이 있고 네, 이제 먹자골목이 네. 있고, 그리고 옆에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를 끼고 있고, 석촌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좀만 위로 보면은 아산병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고, 역을 보면은 인천토성역, 잠실역, 송파나루역 3개 역을 끼고 있어서 교통도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몰려있는 곳들이 있겠네요. 숙박업소들이. 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저기가 네. 왜 이렇게 유독 숙박업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태어나기 이전이긴 하지만 88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숙박업소도 많지도 않았었고 교통편도 이제 좋지도 않았었고 선수촌 같은 경우도 열악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88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숙박업 허가를 많이 내줘서 이 방이동 같은 경우가 숙박촌으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이동이 관광특구로 또 지정이 되면서 숙박촌에 대한 사실 이미지를 많이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숙박업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좀 오피스텔로 많이 변환됐고 그러면서 이제 숙박업소들이 조금 더 수익률도 좋아지고 조금 더 희귀해진 상권입니다. 그럼 저기 매물 가격도 엄청 올랐겠네요. 네, 일단은 송파구 자체가 이제 강남 3구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하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집가의 상승도 있지만 최근에 또 오피스텔 시행이 굉장히 붐이 일어서 연에 연을 거듭할수록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F&B 같은 것도 보면 가게 하나가 대박이 났다 해서 가보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한데 주변에 보면 툭툭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긴 사실 그렇게 좋은 상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만 순간적으로 핫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뿐인 거고, 어떤 상권은 가보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손님들이 한 60%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 수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권인 거예요. 숙박업도 다르지 않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구나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전적으로 쓰는 오프라인 방법은 이 만실이 차면은 불을 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한 10시, 11시 정도에 불이 꺼져 있는 업체가 많다. 만실 방이 다 찼다는 뜻입니다. 네. 판매가 다 되면 건물 위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전체 등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전체를 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차 대수는 얼마나 객실이 차 있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얼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오전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세탁물 얼마나 나오는지 네, 맞아요. 이런 것도 보고 오프라인으로 뭐 다양한 네.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고전적인 방법이고, 네. 요즘에는 이제 야놀자 앱에서 한 10시, 뭐 11시 이때쯤 현재 여기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뭐 요일별로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9시에 봤는데 이쪽 상권이 거의 다 막 판매를 다 종료를 해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객실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봐도 돼. 네. 역시 똑똑하네. 안 가봐도 돼. 그다음에 뭐 상권을 보는 툴 자체가 이런 지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오픈 툴 보여주세요. 이 네이버 부동산 지도를 많이 보는데, 이게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장사를 해서 매출에서 나오는 수익도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익 플러스 나중에 매각을 할 때의 부동산 시세 차이까지 항상 고려를 하자. 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전망, 가치까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는 개발 계획을 많이 보거든요. 이쪽이 뭐 GTX 라인이 지나간다든지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다든지,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예정인 것도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상권에는 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많겠구나,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상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은 계속 매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여자, 뭐 남자 이런 식으로 자기 고객들 층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수요층이 많이 오는지 체크를 해서 그쪽에 좀 더 이벤트를 걸고 마케팅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봤어요. 또 보여주는 툴이 있나요? 이게 마이프차라는 그 회사에서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숙박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밀집되어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위주로 보면 아시는 이런 것들이 어디 상권에 들어가 있고 여기 유동인구도 볼 수 있어요. 유료 가입하면 볼 수 있어요. 아, 유료 가입하고 네,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무료로 좀 쓰고 있다고.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디스코라는 앱인데 창업하시는데 사실 매입해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거래가들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좀 접근하는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좀 비싼 가격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의 폭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또 다른 툴이 있어요? 그 다음 툴은 이제 야놀자의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야놀자 내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성향의 고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성공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거에 반응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요소들을 집어넣어 주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소스들을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의 그쵸, 자산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는 오픈을 못 해드리고 뭐 나중에 이제 직접 설명을 원하셔서 이제 방문 상담을 해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저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준비가 되었나요? 여기서도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상권에만 좀 집중을 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 실제 현장을 갔을 때 저희가 또 어떤 포인트들을 보는지 오늘 영철님이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짠 하면은 넘어가는 건가요? 하나, 둘, 셋. 짠! 짠! 저희 이제 방이동에 왔잖아요. 근데 네. 벌써 사람이 좀 많은데요? 이 먹자 상권이 몰려져 있는 곳이라 한 6시만 되면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메인 가면은 거의 차 없는 거리가 연상될 정도로 사람이 정말 밀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쭉 가서 보시죠. 가시죠. 네. 여기는 메인 거리가 어디예요? 이 앞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메인 거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다 먹자 골목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 네. 거리인 거죠? 네네. 일단 딱 보면은 이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으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프랜차이즈가 많다는 거는 그들도 이제 상권 분석을 한 번은 맞습니다. 하고 점포를 개설해주기 때문에 네. 이런 메인 상권들이 사실 임대료도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 상권이 과거에는 이제 평당 한 5천 정도로 거래됐던 게 한 4년 후 지금에는 평당 1억 이상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저기 오피스텔들이 원래는 이제 숙박업소였는데 네. 사실 과거엔 좀 이제 오피스텔이 많아졌을 때 1인 가구가 증가가 돼서 수요층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걱정을 네네. 했었는데 오히려 저런 1인 그 주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욱더 맛집들이 많이 들어가고 맛집들이 많이 생겨서 다른 타지에서도 넘어오는 경우고 그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제 그러니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낙수 효과가 굉장히 좋게 이루어진 그 상권이죠. 그러니까 메인 상권에서 조금 이렇게 골목 상권으로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숙박업소가 몰려져 있는데 아, 여기 앞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여기도 객실수 상당할 것 같네요. 이쪽은 최근에 신축이 된 곳이에요. 숙박업이 원래 네. 그 모텔로서는 허가가 안 나는데 관광호텔로 또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래서 관광호텔로 신축을 한 케이스고 이게 호텔을 이용하는 시간대별로 손님이 없는 시간대가 있고 가장 많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가장 없는 시간대는 퇴실 시간대인 한 12시, 1시 그래서 그때 이제 객실 정비를 많이 하고 가장 시간대가 몰리는 때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겹치는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에 많이 몰려서 가장 현장이 바쁜 타임입니다. 그래서 상권 중에서도 조금은 성격이 나뉩니다. 같은 방이동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메인이잖아요. 네네. 메인 상권이랑 가까이 있는 숙박업소는 영업이 좀 잘 되는 편이고 메인 상권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권의 성격은 이렇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 상권에 가서도 어디가 뭐 교통이 좀 근접한지 아니면 먹자 상권이랑 어디가 더 가까운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골목마다 호텔이 엄청 많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를 추가적으로 내주지는 않고 그나마 있던 몇 개도 뭐 오피스텔로 지금 바뀌면서 지금 공급이 오히려 적은 상태, 수요가 더 많은 상태.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호텔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기 방이동 상권 같은 경우도 딱 이 기점으로 해서 이쪽 골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원래 이제 뒤쪽에도 뭐 지금도 많이 있지만 많이 없어진 편인데 나뉘거든요.
상권 자체가.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좀 장사가 영업적으로도 잘 되고 그 지하철역이랑도 더 가깝기 때문에 집가도 더 높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몽천토성역이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2호선보다는 몽천토성역이 조금 승하차 수 자체가 이제 적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동인구가 떨어지는 편이고 저쪽에는 먹자 자체가 이곳만큼 형성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집가 자체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막상 왔는데 옆에 건물들보다 조금은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눈에 너무 잘 안 보이고 네. 손님분들이 찾기 힘든 그런 것들도 현장 와봐야지 알 수 있지. 그냥 사진만 보고는 또 모르는 거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장 왔을 때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광희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권이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서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동산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권이라서 맞아요. 혹시라도 이 물건을 검토 중이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야무자로 문의 주셔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해?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